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소액결제 현금화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이 방법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추가 10% 지급 이벤트를 통해 어떻게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소액결제 현금화,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 방법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야. 소액결제 현금화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그 작은 기기를 활용해서 단 몇 분 만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도, 은행 문턱을 넘을 필요도 없어요. SK, KT, LG 등 어떤 통신사를 사용하든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금융 솔루션이죠. 이 방법은 특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나 월말에 통장 잔고가 바닥을 쳤을 때 빛을 발합니다. 자, 먼저 소액결제 현금화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간단히 말해서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 상품권이나 정보 이용료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해볼게요. 그 상품권을 전문 업체에 판매하면 즉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은 보통 몇 분에서 길어도 1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복잡한 대출 심사나 신용 조회 없이 빠르고 간단하게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부분, 이게 정말 안전한 거야? 라는 질문에 답해 볼게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의 일종으로 올바른 업체를 선택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르는 거예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업체들이 소액결제 현금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하지만 모두가 신뢰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업체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와 평판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셋째, 수수료와 지급 조건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는 업체라면 여러분은 안심하고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소액결제 현금화의 장점은 뭘까요? 첫 번째로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점이에요.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보통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죠. 서류를 준비하고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과정은 정말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소액결제 현금화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 새벽 2시라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접근성이에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분들에게도 열려있는 방법이죠.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포용적인 금융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소액결제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통신사마다 소액결제 한도는 다르고 보통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결제를 시도하면 결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수수료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업체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보통 수수료는 10%에서 20% 사이로 형성되는데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를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죠. 이 이벤트는 한시적인 혜택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한도를 알아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을 수 있는 현금화 업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해서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업체를 골라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소액결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보통 업체에서 제공하는 결제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상품권이나 정보 이용료를 구매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정말 간단해요. 앱에서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결제가 완료되죠. 마지막 단계는 구매한 상품권이나 콘텐츠를 업체에 전달하고 현금을 받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간단히 접수하고 빠르면 10분 안에 계좌로 돈을 입금해줍니다. 혹시 정책 미납,
때문에 소액 결제가 막혔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 정책 우회 방법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업체는 신규 개통된 휴대폰이나 특정 결제 루트를 활용해 정책 제한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체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정책 미납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 업체에 문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추가 10% 지급 이벤트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기회예요. 예를 들어 50만 원을 현금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이벤트를 통해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여러분의 현금 문제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이벤트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진행되니까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를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약간 망설여질 수도 있어요. 혹시 사기 아니야? 내 정보가 유출되면 어쩌지? 같은 걱정이 들 수 있죠.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릴게요. 첫째,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SSL 보안 인증이 적용된 웹사이트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명확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둘째, 소액으로 테스트해본 뒤 큰 금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5만 원 정도를 먼저 현금화해보고 과정이 원활하다면 더 큰 금액으로 진행해보세요. 셋째,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카카오톡이나 공식 연락처로만 진행하세요. 개인 메신저나 비공식 채널을 통한 거래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소액 결제 현금화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해졌다고 해볼게요.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고 대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때 소액 결제 현금화를 이용하면 당일 안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월말에 공과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는데 통장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도 있죠. 이런 순간에 소액 결제 현금화는 정말 구세주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소액 결제 현금화와 다른 금융 서비스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소액 결제 현금화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장점이 있어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카드 한도를 사용하고 상환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죠. 하지만 소액 결제 현금화는 통신사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용등급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 같은 모바일 비상금 대출과 비교했을 때도 소액 결제 현금화는 심사 과정이 없어서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추가적인 질문들을 다뤄볼게요. 소액 결제 현금화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나요? 이건 여러분의 소액 결제 한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통신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니 정확한 한도는 꼭 확인해 보세요. 또 다른 질문,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다면 나이, 직업,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통신사 정책상 소액 결제를 제한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소액 결제 현금화를 할 때 자주 간과되는 부분 중 하나는 세금 문제입니다. 사실 소액 결제 현금화 자체는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현금화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 관련 지출로 처리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아요. 특히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현금화한다면 수입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액 결제 현금화의 기본 개념부터 장점, 주의점, 실제 진행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의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추가 10% 지급 이벤트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 여러분은 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고 급한 재정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믿을 만한 업체에 문의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소액 결제 현금화를 처음 시도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 방법은 정말 유용하지만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소액 결제 현금화가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망설일 시간은 없어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연락해보세요. 추가 10% 지급 이벤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추가 10% 지급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